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 운영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웹3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 웹2 기업들의 웹3 진출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웹3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가볼게요. 네, 그러면 웹3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디지털 세상의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유저들이 읽고 쓰고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 뭐 초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1 생태계가 특정 주체가 만든 이제 페이지에 접속해서 콘텐츠에 읽는 데 국한이 되었고 네. 이제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웹2는 이제 특정 기업이 구축한 플랫폼에 유저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또 생산하고 네. 이제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즉 유저들끼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생태계였습니다. 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웹3 생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읽고 쓰고를 넘어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개념까지 추가한 내용인데요. 네. 이제 약간 좀 쉽게 생각해서 약간 특정 기업이나 중앙하게 된 주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약간 좀 사랑하는 유저들이 그 플랫폼을 소유한다. 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웹 1, 웹 2, 웹 3가 이제 사실은 예.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소유하기 네. 이렇게 이제 화면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사실 논란이 좀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웹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나는 웹 3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웹 1은 읽기만 되는 네. 인터넷이고 웹 2는 읽기와 쓰기가 되는 인터넷이고 웹 3는 여기서 소유까지 가능한 네. 그런 개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웹 3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 생태계는 이제 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약간 좀 중앙화된 기업들이 약간 반독점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지분을 나눠가지고 네. 약간 인터넷 세계에서 얻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약간 좀 독점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고 코로나19 여파로 그 사용자가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 독점하는 약간 좀 부작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약간 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간 그 대체를 약간 웹3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코로나 거죠.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장도 오프라인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병행이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생긴 직후에는 거의 네. 온라인으로 다 시켜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비 패턴이 다 어떤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 노출이 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장사를 좀 심하게 한다. 그래서 네. 정보 독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 때문에 대두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웹2의 부작용을 좀 부작용 때문에 또 웹3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웹2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셨을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읽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쓰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쌍방향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입방향에 오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요? 그 뭐 사례를 들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 3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즉 콘텐츠 생산자가 약간 애플 세금이라기보다는 네, 수수료. 수수료를 네.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은 이제 300원을 애플 앱스토어에 떼주고 네. 700원만 이제 실질적인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의문을 제기한 에픽게임즈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네. 이제 이 게임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약간 이건 반독점이다, 뭐 대체자가 없는데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서 약간 업계의 약간 반독점 문제에 대한 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좀 구체적인 조항이나 뭐 확실한 근거 없이 약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약간 도널드 트럼프의 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계정을 정지하는 네. 약간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플랫폼 기업들의 좀 과도한 권력, 좀 힘을 좀 과시하는 사건들이 아예 있었습니다. 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어쨌든 혐오 발언을 수차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논란거리가 됐고 최근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 계정을 복구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 네. 자 그러면 웹3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나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2랑 딱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유저들이 플랫폼을 관리하고 운영한다가 이제 웹3잖아요. 네. 그런 특징들이 대해서도 아까 김동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아직 정의가 많이 안 돼 있고 네. 좀 용어가 혼잡한 상황인데 대부분 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걸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플랫폼의 방향성과 규칙을 정하는 규칙을 이제 중앙화된 집단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참여한 유저들이 결정하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다는 거고요. 그 네. 구글이면 구글,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이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유저들도 같이 규칙을 플랫폼 네. 규칙을 네.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웹3 제품들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있어서 뭐 특정 중심이 되는 개발자,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개발자가 페이스북 지금을 개발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올리면은 이제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그 능력이 돼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 개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남긴 데이터들을 네.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가지고 활용을 해서 약간 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한 유저에게 그 보상을 제공하는 약간 좀 개방성이 두 데이터를 번째. 독점하지 않는다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웹3 플랫폼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즉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네. 카카오톡이 한 며칠 동안 멈춘 사례가 있었잖아요. 먹통이 됐었죠. 네. 네.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 노드, 즉 이제 분산화된 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 상황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네. 하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누구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즉 이제 네이버에 가입을 하려면 제 주민번호랑 뭐 휴대폰 번호를 네이버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웹 지갑, 즉 메타마스크 같은 것만 연결을 하면은 이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무허가성의 특징이 가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웹3가 이전 버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피부로 더 와닿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약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이라면 좀 익숙할 디파이가 네. 이제 아, 대표적인 이제 웹3 플랫폼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디파이 빅3로 불리는 이제 컴파운드나 커브, 유니스왑 모두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했고, 네. 이제 프로토콜의 이제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매개 변수, 뭐 수수료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 거버넌스, 즉 유저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탈중앙 마진 거래소인 GMX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GMX 재단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GMX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나눠가지죠. 네. 배분하는, 약간 이제 이것도 약간 새로운 개념인데 리얼 일드라는 네. 개념을 약간 좀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요즘에 시장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 데이터나 약간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둔 애널리스트도 이제 웹3 플랫폼의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다. 예시로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이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 자체가 지분 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약간 분산화된 블록체인을 가동하고 있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뭐 개인 정보를 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온체인 지갑인 뭐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메타마스크만 연결하면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미 웹3 생태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이미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올해 초까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웹3는 뭐 그래 뭐 너희들 해 뭐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제 최재원 운영자가 말씀해 주신 걸 전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때 반응들도 그랬습니다. 네, 올해 초가 지나면서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고 이름을 아는
거대한 웹2 기업들이 나도 웹3에 관심이 있어라는 걸 표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좀 진출 움직임이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 내에서 화두가 되는 네. 약간 그런 웹2 기업이 대표적으로 트위터랑 레딧이 있거든요. 좀 스피디하게 그러면 빨리빨리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트위터부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이제 네. 터지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네. 뭐 화성에서 이제 도지코인을 기축통화로 쓰겠다라는 네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한때 도지코인이 80원에서 220원까지 오르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머스크가 약간 10월 초쯤에 네.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트위터에 이제 도지 체인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이런 네. 기대감이 맞물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10월 달에 80원이었던, 그러니까 네. 10월 전에는 80원 정도였던 도지코인이 개당 네. 한 200원 이상 거의 네. 3배 가까이 치솟는 맞습니다. 괴력을 보였죠. 그 당시에는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비실비실거리는 와중에서도 횡보장에서도 이제 네. 정말 트윗 한 번에 그게 이제 네. 트위터를 웹3로 바꾸고 거기다 전자지갑을 물리고 네. 도지코인을 트위터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계획은 사실은 없어요라고 하면서 다시 도지코인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초기부터 약간 트위터의 고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네. 지금 트위터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하고 주장했던 게 가짜 계정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실제 사용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윗을 한 번 할 때마다 0.1 도지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윗을 한 번 올리는데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짜 계정을 막고 스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의 작동 방식이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밝히기도 했지만 네. 이제 또 반면에 안티보 솔루션으로 네.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게 약간 좀 장난스럽게 음. 이제 울프 느낌표를 치면은 당신은 봇이 아니라는 약간 인증 마크를 주겠다. 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이게 정말 진짜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예, 일어나.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하는 것인가 이제 시장이 좀 혼란을 가속시키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트위터 인수 소식 이후에 이제 바이낸스인 CEO가 트위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약간 좀 돈을 보탰다라는 네. 소식이 들리면서 약간 좀 트위터가 웹3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뜨겁게 만들었다가 원래 인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시장의 지배적인 사실 전망이었는데 결국 인수를 했어요. 네, 네, 트위터는 그래서 어떤 사실 실제로 이제 도지코인이 붙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웹3 지갑이 결합이 된 형태로 네. 웹3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지금 현재 트위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위터뿐만 아니라 영미권 최대 소셜 웹사이트인 레딧에 대한 변화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단 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권의 최대 소셜 웹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NFT 컬렉션을 발표했고요. 이제 콜렉터블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딧에서 유저의 프로필을 나타내는 아바타의 NFT 버전으로 오픈시에서 거래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올해 7월 출시 이후 이제 레딧 NFT를 관리할 수 있는 레딧 자체 암호화폐 지갑이 있습니다. 네. 네. 볼트라고 하는데 이 볼트의 사용자가 이제 올해 7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28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수치가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오픈시에서 지금까지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의 지갑 수가 230만 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이제 웹2 기업이 주도해서 즉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있는 웹2 기업이 이제 웹3로 진출을 하면서 약간 블록체인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약간 탑다운 방식의 약간 메서데이션 좀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팽배해진 거죠. 레딧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NFT 사용자를 유치를 한 건가요? 일단 레딧은 일일 활성화 유저 수가 집계된 게 5,200만 명이라고 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저 한국 수를 인구보다 많네요. 네, 유저 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약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 지금 볼트를 생성하면은 NFT를 무료로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약간 좀 NFT를 발행하고 웹3 생태계에 들어와야 하는 이제 이유를 좀 부여하기도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기존의 NFT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하는 네. 물건인지를 프로필용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프로필용 이제 NFT다라고 네. 말을 해도 그 프로필 어떤 프로필 뭐 실제로 인증받은 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 NFT임을 증명해주는 이제 웹3 지갑을 지원하는 이제 SNS 플랫폼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미 레딧은 본인들의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이 NFT가 이 유저의 것이다라는 이제 인증 체계까지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유틸리티가 확보됐다 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이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쪽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웹2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프로필이라는 게 좀 자랑하고 싶은 요소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거를 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웹2 기업에서 이제 웹2 기업이 웹3 시장으로 진출을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나라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 구체적인 진출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올해 초부터 정말 네. 말씀처럼 이제 웹2 기업들이 웹3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저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네, 네.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이제 네. 크게 뭐 핀테크, 네. 뭐 자동차, 뭐 스포츠, 뭐 컨슈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일단 제일 핀테크의 제일 앞에 있는 저 초록색 로고가 로빈후드라는 이제 미국 최대의 약간 주식 거래 앱입니다. 네. 주식 거래. 네, 주식 거래 앱인데 이제 이미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유저들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네. 그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암호화폐도 거래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네.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이제 암호화폐도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은 이제 웹3 생태계로 들어오는 네.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거죠. 또 뭐 저런 사례 이외에도 뭐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뭐 NFT를 발행을 해서 네.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멤버십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사례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네. 이제 가장 좀 저희 NFT 보면은 뭐 UFC도 있고 네, 그 NBA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NBA 탑샷이 NFT를 활용해서 좀 굉장히 성공한 좀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네. 이제 NBA가 이제 NFT를 활용해서 성공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UFC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리그라든가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웹3 생태계 즉 NFT를 발행해서 이제 좀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약간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이미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기업들 즉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약간 좀 유연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쓰던 사람들만 썼던 블록체인이나 뭐 디파이나 뭐 암호화폐를 약간 진짜 우리 일반 사람들 네. 또 이제 약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 기회가 열리고 네, 있다. 열리고 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그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뭐 얼추 봐도 한 20군데 넘고 밑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친숙한 스타벅스 로고도 보이고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NFT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보면은 저기서 이제 NFT 발행한 기업이 맞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웹3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기존의 어떤
그 웹2 서비스와 좀 결을 달리하는 것이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소유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냥 NFT 그냥 찍어내면 다 웹3 기업이 그럼 되는 거냐?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신다면? 딱 김동완 이사님의 이제 말씀처럼 네. 제가 생각하는 아직까지의 한계점이 네. 결국에 웹2 기업들이 정말 이제 웹3로 변화한다. 즉 유저에게 그런 권리나 약간 수익을 배분한다의 네. 느낌보다는 네. 지금 웹3가 대세다. 일단 발행하고 보자의 약간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하지만 이게 점차 이 과정 중의 일부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개념을 좀 실현시키겠는가?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웹3라는 거는 이러한 개념이구나. 약간 좀 일반적으로 대중화된다면 약간 좀 기업들도 그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NBA에서 발행하는 선수 카드 네.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NBA 탑샷으로 좀 더 이제 편하게 거래가 되게 된 것은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NBA 탑샷 때문에 사실 이제 소유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진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웹3 서비스들이 여기에 붙어서 나올 것 같다. 네. 예, 이런 얘기고, 그럼 아주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웹3의 개념에 딱 부합하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나마 지금 만약에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계획처럼 된다면은 네. 그래도 좀 전자지갑 기대를- 붙이고 네, 그쵸. 투입 한번 할 때마다 특히- 도지코인 네. 쓰게 하고. 네. 또 특히나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상장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상장 폐지했죠. 네.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 기대해 보는. 네. 네, 자 웹3 기반의 트위터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웹3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보다 이용자들과 함께 쉽게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